박찬주 사령관의 갑질 내용에 대해서 국방부가 잠시 전에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 착용하기, 칼은 휘두르지 않았으나 도마를 3개 내려친 사실,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골프공 줍기, 자녀 휴가 시 사령관 개인 소유 차량을 운전부사관이 운전하여 태워준 행위, 텃밭 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요리 시 부모를 언급하며 질책한 행위, 전 집어던지기,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등은 사령관 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는 않으나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실로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국방부가 사실로 확인한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좀 구별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전자 팔찌죠. 그리고 떡국떡을 손으로 떼게 했다는 거는 다 사실로 밝혀냈습니다. 전 집어던진 것도 일단 부인은 하고 있지만은 여러 정황을 보니까 사실로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사실로 아직 판단하지 못한 것들이 더 중요한 게 많아요. 그렇죠. 더 중요한 게 많죠. 지금 예를 들면 자살 시도했다는 부분, 그렇죠.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너무나 충격이 커서 결국은 자살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부관이 그걸 좀 말려가지고 데려왔더니 그 병사를 또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또 근무를 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 그러니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저 부분은 상당히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거는 그냥 떡을 떼게 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좀 물론 뭐 그것도 모욕이 될 수 있지만 사실로 밝혀진 거죠. 그렇죠. 사실. 그런데 자살 시도나 최전방 보내기라고 하는 것은 군의 군법 자체를 어기는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 부분도 국방부가 좀 전형적으로 많은 그 공관병들 거쳐간 공관병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저 두 부분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뭐 그 왜 얘기하겠습니까 본인들은? 그러니까 저분들의 말은 참고사항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실제 공관병이 한 명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겪었던 많은 공관병들이 동일한 증언을 한다고 하면 그건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방부가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공관병들의 입장을 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런 행위가 단순히 이건 지금 박 대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혹시나 군내에 또 저런 비슷한 행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전수조사에서 공관병 관리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정책들을 내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수조사하겠다고 했죠. 근데 선생님,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그래서 가벼운 내용들은 다 인정을 하고 전을 던졌다고 이건 인정한 게 아닙니다. 그냥 국방부가 판단을 한 거지. GOP로 보낸 거에 대해서도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뭐 일종의 꼬리 자르기죠. 인정해도 이게 크게 처벌받지 않거나 형법상 이게 크게 문제 안 되는 거는 인정하고. 근데 예를 들어 뭐 진짜 예를 들어 최전방을 보냈다. 이게 명백한 직권남용이거든요. 직권남용이거든요. 또 이게 자살 시도. 이것도 큰 범죄잖아요. 이런 이제 큰 범죄는 다 대부분 부인하고 좀 이게 약간 인정해도 뭐 크게 문제 안 되거나 처벌이 심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만 인정한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게 앞으로 좀 큰 범죄에 대해서도 정말 철저한 좀 추가 수사가 필요한 걸로 보입니다. 그 추가적으로 생각해서 이제 군 검찰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럼 검찰에서는 제대로 될까요? 형사 입건됐으니까 일단 검찰 수사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아무래도 군 검찰이다 보니까 군이라고 한 특수성들이 반영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고 이례적인 게 부인에 대해서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하되 민간인이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일반 검찰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할 수도 있다라고 밝힌 거 보니까 아마도 박찬주 대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집요하게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부인에 대해서는 협박, 폭행, 감금 그리고 강요 여러 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론이라던가 그리고 이 공관병들의 복합적인 진술들이 일치되는 점을 보면 결국은 박 대장의 부인도 형사 고발되어서 형사 조사를 받게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걸 통해서 보다 더 진실의 실체에 가깝게 사실이 드러나지 않겠냐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도 여기서 조금이라도 감추려고 했거나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역풍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과거 정부에서도 검찰도 자체 조사했는데 제대로 나온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한민구 장관이 벌써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두 경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유는 있죠. 부인이 갑질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데 부인은 민간인이고 남편은 군인이라 부인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부인에 대해서 경고했다 하는데 그건 핑계죠. 어떻게 보면 부부가 어떻게 보면 같이 어떻게 보면
했다고 봐야죠. 저거는 부인이 민간인이 아니라 민간인이 남편의 그 직무를 위용을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갑질을 하고 저렇게 행패를 부린 건데 네. 가두기도 하고 뭐 자살 시도까지 유도를 했다는데 그거를 그냥 구두 경고로 그냥 이런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사 선배 후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조심해 그러고 끝난 거죠. 이런 식의 자세로 제대로 검찰 조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할 때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제3의 기관에 맡기든지 예. 이것도 뭐 민간 어떻게 보면 특검이나 이런 데서 맡기든지 해서 예. 군 자체를 완전히 뿌리 뽑는 저는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이번에 고쳐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군의 인권하고 기강하고는 또 별개죠. 우리가 인권은 올리되 이거를 자칫해서 군을 모독하거나 비난해서 군을 비난하는 게 사회운동가처럼 이렇게 비난해서는 그럼 우리나라 큰일 나죠. 지금 뭐 김정은하고 이렇게 대치 상태에서 군을 존중하고 군을 기강을 확실히 하는 데는 도움을 주되 우리 국민들이 군 인권에 대해서는 이번에 새로 그렇죠. 태어나는 좀 계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군에서 자체로 수사를 한다?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저는 벌써 오늘 발표 나오는 것도 꼬리 자르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해서 굉장히 저는 불만도 많고 의심이 많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민구 장관이 경고했다는 내용 한번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박찬주 사령관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박찬주 사령관 지금 병사들은 같이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부인을 문제 삼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전임 정부에서는 아마 군대 내에서 오랫동안 악습처럼 악배처럼 계속되고 반복되는 게 아마 첫 번째가 방산비리고 두 번째가 군대 계급에 따르는 폭력에 의한 사실상 군대 내 낡은 문화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방산비리를 새로운 신임 정부가 중요한 국방개혁의 과제로 삼고 있는 것만큼 하급자들에 버려졌던 그동안의 군대 내에서의 군사 문화들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체벌이라던가 그리고 기합이라던가 이런 것도 많이 시정됐는데 상관들, 고위직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계급적 위화 관계 때문에 잘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방산비리만큼이나 실질적으로 병사들이 사병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공감병에 대한 이런 갑질과 폭력에 대해서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한민구 장관이 부인이라서 부인에게만 구두 경고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에 군 검찰이 나서지 못할 경우에는 또다시 시민사회단체에서 일반 검찰에 형사고발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찰에서 낱낱이 밝혀지게 되면 군 검찰이 뭐가 되겠습니까? 따라서 군 검찰에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끝까지 밝혀내고 그리고 그 부인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 진상을 뿌리 뽑아서 이번에는 방산비리와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군대 내 폭력적인 군대 문화도 척결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군 검찰에서 일단 조사를 하고 전역을 하게 되면 또 일반 검찰의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헌법에 보면 이게 군사법원에 관할하고요. 일반 법원에 관할이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민간인 같으면 부인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초병을 살해한다든지 또는 이게 군사 기밀을 누출한다든지 또 이게 군대 왜 군납하는데 뭐 독성 이런 걸 납품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게 군사법원은 재판을 받지만 원칙은 관할이 없어요.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은 처음부터 이게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거고 그다음에 남편은 지금 현재는 아직 전역 지원을 안 받아주니까 현역 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군검찰과 군법원의 재판을 받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뭐 파면이 되거나 그러면 이게 민간인이 되면 다시 이게 공소시효가 남아있으면 뭐 그건 또 별도로 할 수 있는 거고 현재는 이게 전역 지원을 안 받아주기 때문에 이게 군법원에서 할 걸로 보입니다. 전역과 관련해서 그런 뭐 징계라든 거는 일단 정하고 제대 이후에도 또 한 번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게 아까 지금 전역 지원서 얘기했으니까 전역 지원서 안 받아주는 건 잘한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전역을 해버리면 본인 연금도 다 받고 혜택을 다 받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끝날 때까지 전역 지원서 안 받아줘야 돼. 그런데 지금도 본인의 자리, 사령관 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건 오직 해임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국방부가 이런 문제가 발생해 지금 저 사람이 사령관으로 있는 그 부대에 있는 장병들이 저 사령관에 대한 충성심이 생기겠습니까? 그것도 좀 이상해요. 영이 안 서요. 그래서 저는 즉각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직 해임하고 본인을 대기 발령 같은 거 시켜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선에서 군을 지휘하고 있는 자리로부터 박탈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그 밑에 있는 장교든 사병이든 하사관들이든 제가 볼 때는 엄청
상당히 불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영이 안 서는 사람을 사령관으로 계속 앉혀놓아서 만약에 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비상사태 같은 게 발생하면 저 사람이 지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군이 저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일단 보직해임 하고 대기 발령 시켜놓은 다음에 조사를 해야지. 지금 사령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조사하니까 조사도 제대로 안 이루어질 수 있고요.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직에 있는 대장을 계급도 낮은 사람이 가서 검찰이 조사한들 그게 제대로 조사가 되겠냐는 거죠. 그런 부분을 국방부가 좀 잘 국민들의 여론과 생각을 좀 잘 감안하셔서 처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공관병 없애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근데 조금 더 문제점하고 실태 파악을 한 다음에 해야지 공관병이 없애면은 그러면 민간인이 합니까? 군사 비밀은 또 어떡하고요? 그 공관병의 순기능도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없애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냔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옛날에 세월호 나니까 바로 해경 없애라 그랬잖아요. 그것도 다시 또 다 생기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뭐든지 비정규직, 최저임금제, 뭐 신고리 원전부터 우리가 마음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경솔하고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관병의 실태 조사부터 해방 이후부터 군 창설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주도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에 대책을 내놔야지. 공관병 다 없애 뭐 이러면 내일부터 어떡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에서 조금 장관이 저는 신중한 좀 대응이 좀 요구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